도시라는 말이라는데 대도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도시 다음도 끝이 나요. 자, 오늘 나눠진 내용은 원래 오늘 나눈 것만 가지고 1시간만 해도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만 하면 시험 범위 진도는 끝날 거고, 실제로 방금 나눠준 지역 개발까지 배우고 나면 수능은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진도는 1시간만 더 하면 끝난다는 거. 자, 볼게요. 자, 대도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시 하나, 서울 같은 대도시까지만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세상을 봤더니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수많은 위성도시가 있죠. 그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도시와 주변 위성도시, 그리고 주변 지역과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대도시의 영향권, 그래서 대도시권이라고 불러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수도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도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맞죠? 자, 그래서 용어 간단히 설명해줄게요. 상식에서 알아둬야 될 말이긴 한데, 첫 번째, 메트로폴리스란 말이 있어요. 자, 메트로폴리스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대도시를 우리가 메트로폴리스라고 불러요. 외울 필요는 없어. 수능에 나오는 말도 아니긴 하지만 그냥 상식을 알아두라고요. 그 다음, 우리 수도권처럼 서울과 주변의 위성도시 그런 것들을 합쳐서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갈 때 그걸 우리가 메갈로폴리스라고 불러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는 대도시권, 그걸 메갈로폴리스라고 하더라. 그 다음 한번 설명했던 말인데, 연당 도시에다가는 체크 좀 해주세요. 연당 도시는 지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연당 도시는 서울과 광명처럼 두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붙어버리고, 자, 그렇게 완전히 연결된 도시를 연당 도시라고 불러요. 서울에서 광명, 서울에서 부천, 뭐 그런 도시들이 해당하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실을 하나 알아왔어요. 왜 광명하고 과천은 지역번호가 02입니까? 가까워서. 단순히 가까워서? 부천도 서울이랑 붙어있잖아요. 대부분의 이성도시들이 서울이랑 붙어있잖아. 그런데 왜 광명하고 과천은, 경기도는 032잖아. 왜 032가 아니고 02일까? 힘이 약해서? 어떻게 있어? 원래부터 02였어, 광명은. 자, 선생님 찾아봤더니 이게 행정구역별로 지역번호가 나뉘는 게 아니라 담당하는 전화국별로 지역번호가 나뉜대요. 그래서 우리 광명은 광명시에 전화국이 있는 게 아니라 구로 전화국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로 전화국이 02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02래요. 그냥 그 이유뿐이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서울에 있는 전화국에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02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 자기 동네는 서울도 아닌데 02냐면서. 아무튼 전화국 차이 때문에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런 대도시권 연남 도시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뻔한 내용인데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대도시에 인구가 먼저 굉장히 성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대도시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인구 반응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죠. 자, 그런데 빠져나오고 싶어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자기 직장은 도시에 있단 말이에요. 대도시에,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통이 편리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위성도시나 도시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광명을 예를 들면 지하철 7호선이 생기기 전하고 생긴 뒤하고 당연히 생긴 뒤에 서울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사 와도 서울로 출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해서 교통이 편리해진 지역으로 빠져나오더라. 이걸 우리가 교외화 현상이라고 부르죠. 뻔한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 다들 열심히 풀지. 자, 그래서 이제 학습지에 있는 그림인데, 자, 대개인이 대도시권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각 구역별로의 해당하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학습지에 나오는 그림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볼게요. 먼저 대도시권은 가운데에 중심 도시가 있을 거예요.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과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까지를 수도권이라고 할 것인가 또는 대도시권이라고 할 것인가,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세우냐면 얘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치는 곳, 그래서 왕래가 잦은 곳, 바꿔 말하면 날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 통학이 가능한 곳, 통근이 가능한 곳. 그래서 대도시권은 중심 도시에서 통근이 가능한 곳까지를 대도시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도권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까지, 거기까지가 수도권이에요. 자, 당연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교통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범위가 넓어지죠. 그 과거에는 서울 주변만 수도권이었는데 지금은 보통 천안까지도 수도권으로 집어넣어요. 왜냐면 천안에서도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서울까지 다닐 수 있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대도시권의 가장 바깥쪽은 여기가 통근권이에요. 이 범위가 통근권이라는 거, 일단 그거 알아두세요. 통근권까지를 대도시권이라고 한다는 거. 크게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역들을 살펴봤더니 대도시, 중심도시하고 가까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외 지역이라고 불러요. 자, 교외 현상이 나타나는 곳. 자, 여기는 그냥 거의 대도시라고 보면 돼요. 원래는 시골이었지만 지금은 뭐 건물도 완전히 도시처럼 바뀌고 거의 도시가 다 되는 곳. 그다음 교외 지역 바깥쪽으로는 우리가 대도시 영향권이라고 써 있을 텐데,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외 지역 바깥쪽은 일단 풍경은 농촌 풍경이에요. 하지만 서울하고 중심 도시하고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농사만 짓는 사람보다는 농사를 짓거나 또는 동시에 슈퍼마켓을 하거나 또는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겸업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 그래서 겉모습만 농촌이지 거의 도시하고 생활 양식이 다를 바 없는 곳, 그런 곳을 우리가 대도시 영향권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도시의 영향이 얘보다는 좀 적겠죠. 그래서 겉모습은 농촌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 생각하면 돼요. 여기 주변 대부분 논이잖아. 근데 농사만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뭐 슈퍼마켓을 한다든지 여기에 뭐 음식점을 낸다든지 또는 도시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겉모양만 농촌이고, 자, 그다음 그 바깥쪽으로는 대부 농촌 지역이라고 불러요. 자, 이름 그대로 여기는 생긴 것도 농촌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농촌이에요. 다만 몇몇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더라 최대 통근권까지를 배우 농촌 지역, 서울에 영향을 받는 지역,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A, B, C, D 해놓고 각각의 특징을 물어보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가 있는데 2는 날마다 왔다 갔다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뭐 놀러 가는 거라 또는 주말 농장 같은 게 있더라. 자, 그래서 그 바깥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말 생활권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대도시 권역은 이렇게 5가지로 나눈다는 거, 그렇게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어디예요? 교회 지역은 우리 광명시 정도 생각하면 돼요.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하고 뭐 거의 징계 없는 하나의 도시처럼 작용하는, 행정구역은 서울은 아니지만 완전히 도시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곳이 보통 교회 지역이라고 불러요. 대도시하고 남양주시 같은 데. 그렇죠. 광명이나 남양주나 뭐 비슷하죠. 서울 주변 지역. 자, 그 다음부터는 뻔한 내용이니까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방금 설명했던 것들이죠. 페이지 넘겨보세요. 페이지 넘겨서 65페이지 보면은 자, 65페이지 보면은 도시 문제가 나와요. 뭐 도시 문제야 뭐 뻔한 거니까 낯선 단어들만 설명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도시의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도시와 도시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 하나는 도시 안에서만 생기는 문제. 그래서 도시 안의 문제를 봤더니 어떤 도시는 굉장히 크고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서울, 그에 비해서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되는 정읍, 이렇게 도시 간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더란 말이죠. 아니 인구 규모만